안녕하세요, 주혜석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원래는 이 영상을 좀 만들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대리운전으로 한 달에 500만원 버는 그런 노하우들을 조금 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엔잡러로 부업 대리운전 500만원 버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하루에 4시간 5시간 일해서 20만원 이상 버는 거 잘 되는 날만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받고 싶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엔잡러 대리운전 제 카페 커뮤니티에 매일매일 수익 인증을 올리고 있고, 저랑 똑같은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방식들로 수익 영상들을 매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만들면은 많은 분들이 싫어하실 것입니다. 특히나 어쩔 수 없이 대리운전 일을 하시는데 다른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유입이 많이 돼가지고 경쟁이 되면은 그런 걸 싫어하실 것이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도 싫어하실 것입니다. 또 장비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좋은 장비로 편하게 일하고 있었는데 좋은 장비들을 타신 분들이 많아지면은 많아질수록 더 싫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노하우가 없어서 돈을 조금 많이 못 버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더 질투하고 시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은 이 영상을 보고 생각을 달리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소득 활동 또 경제 활동 이런 데에 큰 도움이 될 거고요. 한 달에 한 500만원씩 부업으로 벌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각설하고요. 몇 가지 방법들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고성능 모빌리티를 타는 것입니다. 입문자분들에게는 누구나 탈 수 있는 위패드 미니 10 전동 킥보드를 추천합니다. 전동 휠이 적재가 좀 좋기는 한데 전하컷이나 아니면 제동 문제가 전동 킥보드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대리운전 어플은 키로수로 놓게 되면은 직선 거리로 반경이 돕니다. 그 안에 있는 콜들을 리스트로 보여주는데 뚜벅이 분들은 1km 이상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10분 안에 1km를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반경을 넓히면은 콜 리스트에 뜨는 콜의 정보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 말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대리운전 일을 운칠 기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운이 7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이 확률들을 점점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자신만의 루트를 가지고 뚜벅이로도 확률을 높이면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그 수치와 기계를 이길 수 없는 게 반경을 넓히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높은 확률로 가기 위해서는 고성능 장비를 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고성능 장비를 타면은 범위가 몇 배는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이 지역에 대해서 익숙해질수록 내가 가져가는 수입도 높아지고 안정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같은 시간에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일정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콜 반경을 높이게 되면은 동네발이 콜은 타면 안 됩니다. 뭐 만원짜리, 15,000원짜리 이런 거는 그냥 거들떠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은 도시 2개에서 한 4개 정도 넘어가는, 그리고 금액대는 한 4만원 이상의 요금의 대리운전 콜을 잡아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시간들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뭐 경유나 아니면 대기나 이런 변수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했을 때는 장거리 콜이 더 유익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장거리 콜을 갔을 때 돌아오는 방법들을 아는 게 좋은데 이거는 영상 후반부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야지 또 집에 돌아오면서 돈을 벌게 되고요. 시골진데 가는 게 좋은 게, 시골진데를 가면은 또 도심으로 올 때 요금을 높여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은 만큼 리턴이 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나만의 그 콜 반경 그 키로수를 정해놓고 최대한 요금이 높은 거를 찍어서 타는 게 하루 매출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성능 장비를 타게 되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운동신경이 없으신 분들이나 반사신경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제발 타지 마십시오.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내가 장비를 탑승하면서 이런 리스크들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하면은 나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무리하면 그냥 다칩니다. 또한 차에 못 싣는 경우도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두 번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리스크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형 공용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안전상 문제가 많아요. 목이 부러진다든지 프레임 파손된다든지 요철에 굉장히 취약하다든지 조명이 굉장히 약하고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할 때는 안전해야 되고 기동성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화재 이런 데도 취약하지 않아야 돼요. 국산 배터리 이런 게 들어간 게 좀 신뢰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배달 업계는 딱 오토바이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냥 PCX 사세요. 그러면은 그냥 모든 말로 정리가 돼요. 뭐 내가 고백이랑 뭐 포르자 타거나 아니면은 가끔씩 MX 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냥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뭐 대리업계 장비로는 정확히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위패드 미니 10 사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위패드 미니 10 사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방법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방법을 얘기하자면은 대리운전 어플을 다 쓰세요. 로지, 콜마너, 카카오, 티맵 다 쓰세요. 그리고 사무실, 좋은 사무실 들어가야 됩니다. 가격이 월 유지비가 저렴하고요. 보험료 등치지 않고 사고 났을 때 잘 처리를 해주고 여러 번 사고 나도 처리해주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발주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영업한 콜들도 살 수 있고 그런 사무실에 들어가야 됩니다. 로지 직영 그 몇백 원 하루에 아낀다고 한 콜 뜨는데 사무실 들어간 콜보다 한 40초에서 60초 늦게 뜬대요. 그 0.5초, 1초 만에도 사라지는 콜들이 있는데 40초 뒤에 잡는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예. 여기 아래 전화번호 있잖아요. 거기 연락하셔가지고 주대성이랑 똑같이 세팅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저랑 똑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 폴드폰 쓰세요. 한 화면에요 4개, 3개 분할한 다음에 팝업으로 4개 띄워가지고 한 번에 보세요. 그래야지 콜 안 놓칩니다. 왼쪽에는 로지로 놓고요, 오른쪽에는 콜마너랑 카카오 놓은 다음에 손가락 대고 편의점에서 다른 기사님들이랑 얼마 벌었었어요 막 일하는 시간에 커피 마시면서 그냥 수다 떨지 말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보고 놀고 있지 말고요. 그냥 콜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아파트 내리자마자 잡고 이동하고 잡고 이동하고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야지 돈 법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카카오맵 PC 버전 들어가면은 법정 경기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읍면리, 시, 동구 요거 다 구분하는 거 나오거든요.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콜리스트에 뜨는데 내가 그 지역이 모른다 그러면 검색을 해가지고 이 지역이 어딘지에 대해서 또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거를 숙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시간대, 뭐 피크 시간이냐 아니냐, 날씨, 계절, 뭐 여름이냐 겨울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경제 상황, 뭐 이런 하여튼 수요와 공급의 이 원리가 되게 유동적 움직이거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되게 기민하게 반응하는 게 좋습니다. 적절한 거는 예를 들어서 50분 걸리는데 5만원이다. 그럼 분당 1,000원이잖아요. 그 선에서 위아래로 계산하면 좀 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60분에 6만원 이건 그냥 보통인 콜, 60분에 65,000원 그럼 좋은 콜, 55,000원 나쁜 콜. 상황이 안 좋은데 콜이 없는데 내가 거기서 그냥 무작정 오르기를 기다리면은 절대 안 오릅니다. 남들 다 가져가죠. 콜이 없을 때 당연히 수요 공급이 안 맞으니까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 상황에 맞게 기민하게 선택을 해야지 죽어라고 내가 그 단가에 갔다고 해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나만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 하나하나에 내가 후회 없는 결정을 할 때 하루에 총 매출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분당 1,000원의 기준에서 조금 위거나 아래를 상황에 맞게 고르는 게 맞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어플 다 까시고 사무실 가입하시고 저랑 똑같은 환경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세 번째는 투루카입니다. 복귀가 일정해야 되거든요. 이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9시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자분들은 낮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려면 좀 일찍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11시부터는 들어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낮에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은 출근이 좀 유연하니까요. 그 시간에 맞춰서 1시, 2시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투루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편도 반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내가 집 근처에 그 존이 있으면은 다른 지역에서 분당 300원 이렇게 내고 차를 빌려서 내 집 근처에 있는 곳에 타고 올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전 지역에는 대부분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하면은 일정한 복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틀이라는 게 있는데 택시를 합차해서 오는 겁니다. 일정 지역마다 김포에서는 합정이나 강서로 가고 성남이나 동탄에서는 이제 강남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양주에서는 이렇게 신사동 쪽으로 인서울로 들어오는 그런 택시 합차들이 있어요. 이런 경로들을 알고 있으면은 일정한 복귀하는데 내 콜의 경로를 짜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년간 경험했던 거를 기반으로 노하우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물론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한 요 3가지 정도를 기반으로 저랑 똑같은 환경을 세팅해 놓으면은 실패할 확률은 정말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무기는 성실함입니다. 저는 3월달에 31일 중에서 27일 토요일 다 포함해서 일을 했고 지난달 같은 경우는 토요일 하루 쉬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저랑 똑같은 세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몸이 게으르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달에 500만원 정말 비 오는 날 나가고 눈 오는 날 나가고 더워도 나가고 남들 맥주 마시면서 넷플릭스 볼 때 그냥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예, 물론 저도 덜 버는 날도 있고 더 버는 달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꼭 500만 원을 기준은 아니니까 자기의 어떤 상황에 맞게 부업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제 시간을 돈으로 노동을 통해서 바꾸는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매일 나갈 때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데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 부업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으신가요? 저와 같은 세팅으로 대리운전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와 똑같은 환경의 상황으로 세팅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정 댓글로 하단에 링크를 두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부업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